안녕하세요. 이 비디오는 5번째 ASMR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문을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 사실 저는 신문을 그렇게 자주 읽는 편은 아닌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신문을 구해왔습니다. 펼쳐볼게요. 신문은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자 신문이고요. 문화일보입니다. 근데 이 신문이 제가 평소에 읽는 신문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구하게 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큰 일면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물 한 모금 좀 붓고 일면에 실린 기사는 독도 방어 해군 상륙 훈련 전격 실시. 얼마 전에 했던 독도에 대한 기사네요. 외국 선박, 항공기 퇴치 함정 5척 등이 참가. 일본 과거사 도발에 영토 수호 의지 과시. 독도의 날인 25일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었네요. 해군 특수부대 등이 동원된 독도 방어훈련이 실시됐다.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연례적인 방어 연습과 달리 이번 훈련은 외국 선박과 항공기 퇴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해군 특수전여단 UDT 병력의 상륙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해군과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으며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 세력의 차단 작전에 중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KDX-1, 일본 함인 광개토 대항함과 호위함, 소해함 등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경비함 1척이 참가했다. 군 관계자는 UDT 병력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며 외국인의 독도 기습 상륙 상황을 가정해 UDT 일부 병력이 해군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전투기도 가상의 적 항공기로 참여했다. 최근 연례 훈련으로 진행된 독도 방어 훈련에서도
일본을 고려해 해병대 상륙은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UDT 병력의 상륙은 주목된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2차례 실시되는데 올해 훈련에서 해병대 상륙은 없었다. 지난 6월 말 독도의 외부 세력이 기습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나 역시 전투 병력이 상륙하지는 않았다. 해군 관계자는 과거 훈련에서도 상륙 훈련은 주로 해병대 병력이 전담했다며 해군 병력이 직접 상륙하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이번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려다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계기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확고히 수호해내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훈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네. 독도에 대한 기사였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려놓고 볼까? 헤드라인만 보자면 3분기 GDP 3.3% 성장 7분기 만에 최고치 기록. 저는 좀 이상한 게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경기가 항상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경기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요. 미국 NSA 35개국 정상 통화 도청. 가디언 스노든 폭로 보도. 노 MB 등 포함 여부 촉각. 첫 문단만 읽어볼게요.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외에도 전 세계 35개국 지도자들의 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통화를 도청당한 국가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알려지지 않아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포함 여부에도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아니, 남의 나라 왜 도청을 하고 그래. 무섭네요. 대부분 정치 기사나 경제 기사네요. 되게 어려운 기사들인데 좀 재밌는 거 없나?
부분은 외교에 관한 면인데 일단 한번 한미일 자위권 인식의 갭. 긴장 요인 될 수도. 자위권이 뭐고 이게 왜 긴장 요인이 된다는 걸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동북아 외교 4차 방정식.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또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과 중국 간의 충돌은 한국에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미, 한중 관계를 발판 삼아 한미중 전략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중국 얘기인 것 같네요. 먼저 이 신문에서는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한일관계. 그러니까 한미일,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얘기까지 다 나오네요. 뭔가 어려운 것 같다. 자위권이 대체 뭐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일단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한미관계만 읽어보겠습니다. 1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 미국도 이견 없어. 한미 동맹, 한일 갈등 열쇠될 수도. 그런가? 읽어보죠. 박근혜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밀접하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역사 왜곡이 한일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한미 간의 초의 이견도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 것이 단적인 증거라는 얘기다. 이 같은 미국의 기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일 간의 갈등을 푸는 데에도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극도의 재정난에 빠진 미국 정부가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지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에는 단지 안보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와 한국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 사유의 갭이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제가 이걸 그대로 읽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는 않네요. 앞으로 신문을 좀 많이 읽어서 시사상식을 좀 쌓아야겠다. 다음엔 볼까요? 정치 아닌 거 없나? 너무 어려운데. 여기는 대선 불복 공방? 대선 불복 논란 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백화점 광고라. 쪽면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누구를 정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명의 인물이 나와 있네요. 박원순, 정몽준, 안대희. 뉴스에서 어딘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끄럽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문을 볼 때면 항상 맨 뒷면에 있는 풍자 만화 같은 것만 봤거든요. 아니면 이런 광고라던가. 여기에는 뭐가 있나? 한반도 기후 급변. 아열대화 되는데 겨울은 더 길고 추워져. 왜지? 아열대화가 되는데 왜 겨울은 더 추워질까? 예측 힘든 자연재해 겪을 것. 농업, 생산 지도도 바꿨다. 헐. 대박. 배고픔.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어떡해. 이것도 다 녹화됐겠네.
무섭다. 여기 환준소 여직원 살해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서울대병원이 파업이 3일째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환자식 대신 도시락, 진료 콜센터도 불통. 3일째 파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국내 성추행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에휴, 어떻게 이런 일이. 참여 재판 이야기도 있고, 법리보다 감정 우선돼. 선정 기준 구체화 필요. 이 신문은 참여 재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뒤로 갈수록 좀 재밌는 게 나오네요. 역시 앞면은 너무 힘들었어, 읽기가. 이쪽에 서울시 2014-2018 관광 마이스 마스터 플랜 발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피해 보상. 전국 최초 민간 기금 조성. 세계 5위 관광도시 목표. 국제회의 유치 시 1억 지원.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 피해 보상제를 도입한대요. 우리나라 요새 외국인 관광객 많아지고 바가지 요금도 많은가 봐요. 그리고 외국인 단체 식당 8곳 위법 적발. 원산지 허위, 위생 불량 등 14억 이상 매출업소 포함. 여기에도 강원랜드 도박 자살자 6년간 48명, 남자가 44명. 남자가 많네요. 에이그. 춘천시에서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를 건립했고, 서초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무료 합동 결혼식을 했고, 서초구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가? 왜 하필 서초구에서 했을까요? 학교 10곳 중 3곳 식기세척 양잿물 원료 사용. 교육부 조사서 드러나. 화상, 호흡곤란 등 유발. 헐. 다음에
중국에 관한 기사? 중국이 쥐락펴락, 세계 부동산 버블 조짐.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등 중국보다 싼 편 사들여. 런던 등 유럽서도 큰손. 자녀 유학 겸 투자하기도. 중국 사람들 자녀가 유학을 많이 가나봐요. 이미 중국에 1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의 사업가인 데이비드 리는 지난 2011년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3채를 구입해 지금은 매입 당시 대비 30%가 상승해 수익을 올렸다. 엄청 부자가 많네요. 그 이유가 개인 투자의 경우 중국 부자들이 시진핑 정부 들어 불확실성이 커지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외 부동산에 돈을 퍼붓고 있다. 혹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집을 사는 경우도 많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도 다 어려운 기사밖에 없네. 수익 악화 은행권. 돌파구는 VVIP. 비용 대비 큰 수익. 일반 점포 정리 속 PB센터는 되레 늘어. PB센터가 뭐지? 수익성 악화 속에 마른 수건 쥐어짜듯 비용 절감을 펼치고 있는 은행권이 초우량 고객 VVIP를 대상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렇구나. PB가 프라이빗 뱅킹이란 거래요. 프라이빗 뱅킹이 뭐고? 이렇게 신문을 읽으니까 제가 얼마나 시사에 대해서 모르는지 이렇게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얘기네요. 근데 이게 광고인가? 특별히 음식이 다 나와있네. 두부 버거? 두부로 햄버거를 만들 수가 있구나. 여기는 스포츠란인데 스포츠도 저한테는 경제만큼이나 어려운 분야입니다. 야구 얘기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눈에 띄네요. 중국 광저우 팬 15,000명 상암 온다.
많이 오는군. 요즘 중국이 정말 중국에서 우리나라 관광 수입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던지고 차고 굴리고 부딪히는 쾌감. 열정적 인류는 공놀이에 빠졌다. 축구, 야구, 농구 등 기원 추적. 테니스는 상류 사회 진입 상징. 스포츠 발전 과정 생생히 담아 가난 고통 벗어날 통로 역할도. 책 얘기구나. 목리도안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제가 경제랑 정치랑 스포츠도 약하지만 책에도 약합니다. 이건 뭐 강한 게 없네요. 이거 재밌겠다. 아, 맞아. 이 부분이 제일 재밌죠. TV 편성표. 신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재밌죠. 볼만한 영화. 18세기 덴마크 왕비의 비극적 외도. 재밌겠다. 로얄 어페어. (1766년) 영국의 공녀 캐롤라인은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7세와 결혼한다. 덴마크의 억압적인 정치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남편 때문에 캐롤라인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고 외롭기만 하다. 왕비의 의무를 다해 왕위 후계자를 출산한 후 캐롤라인은 남편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크리스티안을 치료하러 온 독일인 의사 요한 덕분에 캐롤라인의 삶도 단번에 바뀌게 된다. 계몽주의 시대의 이상적인 남자라고 할 만한 요한은 왕의 신뢰에 힘입어 여러 가지 정치적 계획을 시도한다. 캐롤라인은 이러한 요한에게 빠져들게 되고 어느덧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요한과 캐롤라인에게 비극의 서막이 된다. 정치 개혁을 시도하는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보수적인 정적들은 여긴 스포. 말 안 해야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7세와 왕비 캐롤라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의사 요한 스트르엔제의 삼각관계와 세 사람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권력 싸움과 정쟁을 그린다. 상도 많이 받은 그런 영화인가 봐. 그리스계 미국 여성의 고민. 나의 그리스식 웨딩. 아이고 다리야.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 이거 봤어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건데 그 약간 그리스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가 다른 민족? 다른 민족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얘기인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리스 가족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약간 우리나라 가족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계인 영화도 있네요. 다크아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쪽에 인터넷 관련 기사도 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한국 폄훼 동영상에 네티즌 시끄레. 아유, 이분은 누구시지? 중국 경제 이미 연착륙. 오늘따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바닥 짚고 안정적 사광 들어섰다. 그렇구나. 정말 신문은 글자가 많군요. 맞다. 요즘 중국 스모그가 되게 심하다고 하네요. 옛날에 영국에서도 스모그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골프는 제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게 재밌지. 클린트 이스트우드 35세 연하 부인과 파경. 대박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83세. 두 번째 부인은 48세. 대단하다. 하이쿠. 인생은 순간, 믿지 못하겠거든 번개를 보게. 최소 언어로 찰나를 겨냥하고 본질을 뚫는 17자로 응축한 시의 말화살을 맞아보았다. 하이쿠는 즐겁게 읽고 금세 잊어도 좋은 것. 하이쿠가 일본의 전통 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짧게 쓰는 시? 사설. 네. 첫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신문 읽기가 제일 힘드네요.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신문을 읽어서 시사상식을 좀 늘려야겠습니다. 이제 적어놓을게요. 이제 신문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잘 듣고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되시고 푹 주무시고 계시길
지금쯤 푹 주무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ASMR 요청이라던가 피드백은 제가 항상 받을 테니까요. 뭐 요청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부분은 싫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